그 단지 내라고 하셨는데 단지의 규모 이런 건 상관없나요? 단지의 규모 너무 작으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 편의점이 우량 세입자인데요. 음. 물론 제가 편의점에 세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편의점이나 예를 들어 다이소, 올리브영 네. 이런 우량 세입자 있죠. 병원, 약국 그리고 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스크린 골프, 스터디 카페 이런 세입자들이 있죠. 네. 또 우량 세입자는 많습니다. 브랜드 치킨, 브랜드 커피 등등등 해서 단지 내 상가는 보통 1000세대에 한 2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세대에 20개 정도. 근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세대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 어떻습니까? 수요가 너무 작을 것 같죠. 예,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 보통 한 300세대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매출을 그나마 이렇게 뭐 적정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500세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죠. 보통 단지 내 상가는 한 500세대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단지 내 상가는 500세대를 하나의 상권, 500세대. 오피스텔은 한 300세대를 하나의 상권. 그 정도는 되어야 편의점도 해먹고 예를 들어 뭐 반찬 가게도 해먹고 부동산도 해먹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뭐 단지의 규모가 크면 좋겠지만, 근데요. 단지의 규모는 큰데 예를 들어 우리 송파 헬리오시티 이런 상가들이 있죠. 너무 많죠. 9,510세대잖아요. 상가가 600개가 넘어요. 와. 617개인가 아마 진짜 그럴 거예요.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1000세대에 20개 정도까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9,510세대면은 한 200개 미만이 적정하겠죠. 근데 600개가 넘잖아요. 거기다 분양가도 비쌌어요. 송파 헬리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평수 8평에서 10평에 월세 1,000만 원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반토막 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반토막이 났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공실도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채워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낮은 월세로 채워지고 있고요. 서울에서 오른쪽으로 강동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하남 있죠. 하남 미사역 8학원. 네. 최근에 중국내 신축 아파트 많이 올랐죠. 미사역 바로 앞에 있고. 그 상가 어떻던가요? 9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상가가 300개가 넘잖아요. 그렇군요. 분양가도 10평에 14억 이런 식이고. 그리고 김포에 가면 구례역 앞에 반도, 카림에비뉴 이런 상가들이 있죠. 이런 상가도 보면 460세대 상가 220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동탄호수공원 앞에 그랑파사주 이런 것도요. 오피스텔이 1100실에 상가가 800개가 넘어요. 그 앞에 라쿠몽도 상가가 많고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지? 그건 예전에는 그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 규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풀린 것도 있어요. 부산에 가면 명지 신도시 이편의 세상이라고 있는데요. 377세대에 상가 280개. 그리고 더 심한 데가 있어요. 더 심한 데가. 세종시도 물론 장난 아니죠. 보람동이나 대평동, 나성동 이런 동네도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더 심한 데가 나주역 신도시입니다. 거기는 생각하면 참 눈물 나오는데요. 제 아는 사람도 거기 투자를 했는데 전라도 나주역 신도시가 제가 보는 전국의 신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신도시입니다. 세종시보다 더 위험해요. 거기는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상가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와, 4만 명이 거주자인데요? 네, 4만 세대가 아니고 4만 명이에요. 와. 4만 명인데 세대수로 따지면 한 만 몇 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1만 몇 세대에서 상가가 1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한 상가를 매출을 매일 올려줘야 되겠죠.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만여 세대인데 상가가 1만여 개다. 한 세대가 한 상가를 먹여 살려야 돼. 하루에 매일 몇만 원씩 팔아줘도 먹어 살려줘야 돼요.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의 7, 80%가 공실이라고 그게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더 치명타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나주역 신도시로 지하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주역 신도시 그 종사자들이 전부 광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주역 신 입장에서는 죽음이고 광주 상무지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 더 유입이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상가를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되게 엄청나게 말만 들어도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받은 사람들. 초보자라서 그렇습니다. 초보자라서 그럴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 전국의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정말 미치도록 힘들다. 음, 죽고 싶다. 음, 남편 몰래, 부인 몰래 샀는데 음. 부부싸움이 뭐 매일 일어나는 거죠. 아, 왜냐면 샀는데 계속 공실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상가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그건요.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보통 상가 분양은 적정가의 한 2배 정도로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반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상가 분양하시는 분께는 죄송합니다. 이제 영업에 방해를 해서. 하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깊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강의도 그래요. 사실 그대로만 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있죠. 시행사라든지 분양팀이라든지 이분들이 저를 뭐 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한테 죽고 싶다고 연락이 너무 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현실 그대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비싸고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신도시 이런 데 상가는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따라서. 세종시라든지 방금 얘기한 나주역 신도시라든지 또는 뭐 김천역 신도시라든지 수요가 작고 공급이 너무 많았던 이런 도시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준공되고 나서 한 7, 8년 지난 상가, 10년 지난 상가 이런 것들이 안전한데 도시 규모에 따라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투자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 여러 사람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 네이버에서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치면 뜨는데요. 길목 닉네임이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길목 부동산 연구소 들어가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쪽지를 남기시면 제가 시청자 분들께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써주신 내 생의 짜릿한 대박상가 퉁자법 이 책이 막 그렇게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질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 거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 당사자가 되면은요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상가 투자에서 이혼하시고 뭐 파산하시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그 노후 자금 들어가고 많이 막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에 약간 좀 사기성이 농후한 상가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을 분양을 받았는데 준공되고 나니까 병원이 약속했던 병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고의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모든 상가가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짓고 있는 상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상가가 조금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 뭐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상가가 있었어요. 적정한 비율로 뭐 1000세대에 20개가 있었는데 이 옆에 또 상가가 지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네네네. 주변 변화 상황도 한번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1000세대 한 20개 미만이라서 이제 상가가 적정한 규모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 서정리역 오른쪽에 상가가 많잖아요. 근데 좌측에 고덕에 상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아무래도 서정리역 근처에 있죠. 상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소사벌 신도시에 평택 소사벌 신도시가 92만 평에 상가가 66동 상가주택이 한 300여 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스타필드가 들어와 버렸죠. 바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김포 운양동과 거기 걸포 그 사이에 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그러지. 청주에도 스타필드 계획. 그다음에 울산에도 스타필드 계획. 예를 들어 청라에도 스타필드. 뭐 이런 식으로 대형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세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났네요. 대구의 수성 알파시티에도 수성 알파시티의 롯데도 이제 대규모로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형 쇼핑몰. 동대구 신세계보다 뭐 64%나 크게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네, 동아 IOC 아파트. 네. 단지는 상가는 아무래도 롯데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변화하게 되면 단지 내 상가가 피해를 입게 되니 주변 개발 상황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와 이게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필독서 같은데요. 이거 상가 투자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면은 그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상가 분석하는 어플은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실이라는 앱 있죠. 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이건 아파트 분석하는 그러네. 사이트인데.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근데 상가 분석할 때도 써요. 거기 보시면 경매 물건도 현 위치에 경매가 나와 있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정비구역 바로 앞에 투자하면 오릅니다. 그래서 아실이나 부동산 리치고, 네. 아실, 부동산 리치고 또 뭐 있습니까? 부동산 지인 이런 사이트들 보면 재개발 구역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런 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제 어플 얘기를 하다가 또 뭐 잠시 네. 딴 데로 새고 있는데 좋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지인이나 리치고 아실 같은 앱으로 재개발 구역을 한번 보셔가지고 구역 바로 앞에 꼬마 빌딩이 오른다. 그럼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상계동 같은 데 있죠. 또는 수색정산, 노량진, 네. 신길, 장위, 이문희경, 흑서 뭐 많잖아요 구역들이. 예, 정비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성남 같은 데 보면 성남 8호선 라인이 있죠. 네, 아니면 인천. 와, 인천 저는 좋아합니다. 왜? 저렴해요.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전반적으로. 물론 신도시가 있습니다. 루원시티나 검단, 네, 송도. 청라, 영종도, 송도 이런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기존 구도심이 워낙 많잖아요. 꼬마 빌딩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 지역 중에 방금 그런 어플로 재개발 구역 바로 앞쪽에 인천 같은 경우 저는 부평역을 추천을 하고요. 왜? 재개발 구역이 있죠. 체육센터 짓고 있죠.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복원, 캠프마켓, 시민공원, 그다음에 부평에서 연안부두, 부평 연안부두선 이런 또 호재들이 한 5가지가 있고요. 아니면 또 한번 보세요. 광명사거리, 광명뉴타운, 철산 재건축 이런 호재들로 역시 그 주변 광명사거리 주변도 땅값이 덜썩덜썩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성남의 8호선 라인 근처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중구 중원구 쪽에. 그리고 뭐 할 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도시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그 주변 있죠.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도 대전역. 지금 시청자분들 아시를 통해서 대전역 근처를 한번 보세요. 재개발 구역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꼬마 빌딩이. 그래서 경기 인천이나 지방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는데요. 근데 꼬마 빌딩은 너무 시골에 사면 호재가 작기 때문에 별로 안 올라요, 땅값이. 그래서 광역시나 수도권에 사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대전역 바로 앞에 꼬마 빌딩. 그러면 아실로 탁 보면 대동이라든지 소재동,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이런 구역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 와, 많습니다, 구역들이. 네. 거기다가 대전역 근처에는 트램이 예정돼 있고 대전 2호선 그리고 혁신도시 융합특구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판교 같은 기업체를 모으자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들이 대부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 은행, 선화, 대흥, 소재동 이 일대를 주목하시고 근데 소재동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대전역 바로 동쪽이 소재동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까요? 대전 소재동 치면 철도간사촌이 나옵니다. 대전역 바로 오른쪽이죠. 그게 한 5년 전에 평당 10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1,500, 1,600 합니다. 평당
100만 원 한다. 네. 그건 서울에 그 익선동을 키웠던 기업들이 있죠. 네. 익선다다, 글로우 서울 이런 업체들이 거기 와서 땅을 사서 근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직접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여러 맛집을 직접 운영하죠.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서 땅값을 확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마변동, 유천동 이런 데도 꼬마 빌딩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네고요. 그리고 유성온천 거기도 옆에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지 모델하우스 부지 개발, 트램이라든지 장대 ABC 구역 물론 그 건너편에 또 존치구역이 있고 대형 호재들이 많은 데가 유성온천이고요. 또 대구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건 뭐 끝도 없네요, 맞죠? 와 이게 뭐 앞에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그냥 눈앞에 저는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스크린이 이렇게 가상이. 없습니다.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그래요. 와. 수업 방식이 네. 그냥 지도를 보면서 와. 전국을 여행하듯이 제가 전국을 안 다녀본 것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진짜 놀랍네요. 김삿갓이 아니라 길삿갓이라고 전국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네. 키로수로 따지면 뭐 거의 한 40만 킬로 이상은 다녔을 겁니다. 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대구하고 부산만 잠깐 언급을 또 해보죠. 네.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플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꼬마 빌딩이 오를 수 있는 위치 이런 거 지금 설명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구에 가보면 신암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평화시장으로 도시철도 X코선이 지나갈 거고요. 신암동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동대구역 쪽은 제가 예전부터 수업할 때부터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니면 최근에 종상향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만 있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풀어준 것들이 있죠. 최근에 송현동에서 대명동 일대 지하철역 뭐 송현역이라든지 영대병현역 그 일대 또는 수성못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드랑길이 있죠. 그 주변 황금내 거리 그 일대 또는 수성구청 만촌역 그 위쪽 있죠. 거기가 단독주택만 수십 년째 밀집해 있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번에 푼다고 대구시장님이 발표를 했고요. 제가 사는 창원 제가 말투는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압구정 청담동에서 제가 주로 들어볼 수 있는 그 말투인데요. 그 압구정 공주떡에서 떡 먹으면서 제 말투 들어보셨죠? 떡집에서 한번 본 얼굴이죠. 아니면 백곰 막걸리에서 막걸리 드시다가 저를 압구정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창원 사람인데요. 자, 하여튼 대구 방금 얘기했듯이 신암동이라든지 또는 대명동 근처 또는 평리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대구역. 그래서 서대구역 바로 밑에 준공업지역. 서울의 성수동이 떴잖아요. 준공업. 그런 것처럼 서대구역 밑에 준공업지역도 주목해 보시고 그 밑에가 평리동 재개발구역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보시면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 칠성남로, 태평로, 칠성남로 대구역 근처죠. 그쪽도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답사 수업도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이제 길목부동산연구소 카페에서 이렇게 답사 공지가 한 번씩 올라와요. 최근에도 서울 답사, 대구 답사, 대전 답사, 부산 답사.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수강생분들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때는 제가 아재 개그를 몸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얘기를 잠깐 하면 부산도 뭐 북항이라든지 동부산, 명지, 제2센텀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재개발이 많은 대연이라든지 대연동, 서금사라든지 양정이라든지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는 지역이고요.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도 계림동 주변 있죠. 도시철도 2호선과 재개발이 만나는 곳. 광주역 주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저는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봅니다. 와 그러면 시청자분들 꼬마 빌딩은 참 쉽죠. 구분상가는 신축이 위험하다. 또 뭐 분양을 받았는데 약국을 분양받았는데 병원이 안 들어오면 폭망한다. 아 너무 무섭다. 그래서 구분상가는 준공되고 10년 뒤에 사라고 했는데 꼬마 빌딩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에요. 왜냐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땅이 오릅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 어플을 통해서 땅이 오를 만한 곳들을 연구해 보면 되죠. 그러면 방금 제가 무슨 어플을 얘기했습니까? 시청자분들. 이 자는 사람이 있네 지금.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방금 제가 어떤 어플을 얘기했어요. 아실 부동산 지인 부동산 리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호갱노노.
네, 교통망이 역시 나오고 있고 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상권의 범위가 큰지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플래닛 노후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몇 구역의 정비 사업인데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동산 플래닛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많이 나요. 빨간색이 많이 나와야 재개발이 되는데 파란색이 계속 신축이 들어오면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노후도 보는 사이트가 부동산 플래닛. 네. 그다음에 밸류맥과 디스코라는 사이트 많이 보시죠. 거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평당에 얼마에 거래됐을까? 예를 들어 성수동에 갔는데 아뜰리에 길 있잖아요. 성수동도 땅값이 폭등하는 동네죠. 왜 오릅니까? 일단 IT 지능지구로 확장 지정이 되게 돼 있어서 용적률이 800%까지. 보통 중공업은 한 200에서 400% 근처 생각을 하시는데 성수동은 용적률 800%까지. 그리고 연예인들이 투자 많이 하셨고 대기업들 있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소카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추가로 무신사, 크래프톤 맞아요.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지산이 지금 한 80개 정도 되죠. 네. 계속 짓습니다. 네. 땅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죠. 이런 것도 아실 같은 사이트로 보면 또 있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있죠. 50층을 바라보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도 밸류맵이나 디스코로 보면 많이 오른 게 보입니다. 특히 밸류맵으로 보면 평당 얼마에 팔렸는가. 5년 전에 4천인데 지금 평당 1억에 팔렸네. 이런 거 볼 수 있고 디스코라는 앱을 보시면 연식 같은 거 있죠. 저번에 제가 수강생들 모시고 한 몇 달 됐네. 평택 용죽지구를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수강생 여러분 디스코 앱을 한번 켜보시죠. 켜보니까 건물의 연식이 나오고 그러면 신축이잖아요. 2016년에 지었네, 17년에 지었네. 예를 들어 이런 연식이 나오잖아요. 연식이. 그러면 건축한 지 한 5년 미만에 신축이 많이 모여있는 구분상가 있죠. 이런 것도 당연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스코 앱에 보면 상가 개수도 나옵니다. 이 상가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마곡지구에 있는데 아니면 신방화역이 있는데 그 앞에 구분상가가 있다. 이 상가는 도대체 상가가 몇 개나 있을까? 일일이 세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스코를 통해서 이 상가에는 상가가 9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상가가 나오진 않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부동산. 네, 이런 앱을 한번 보시면 매물 검색이 가능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켜서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를 켜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상가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건물을 선택하셔서 상가를 선택하면 구분상가가 검색이 되고요. 건물을 선택하면 통상가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분상가는 뭐라 했죠? 연식 보시라 했죠. 반드시 신도시인가 아닌가 보시라 했죠. 자, 여기서 일산하고 분당하고 평촌은 신도시인가? 아니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는 신도시로 보진 않고요. 지금 신도시라는 개념은 동탄 2, 네. 검단 아니면 다산진건, 다산지금 상가가 자꾸 생기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로 신도시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구분상가는 앱을 통해 그렇게 보시고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밸류맵이나 디스코로 토지가 최근에 몇 평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주변에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물론 이건 아시를 통해서 또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었는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또 하도록 하죠. 예, 이게 전국을 진짜 전국 일주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상 속에서 코로나 시대라 이게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한번 전국을 이게 투어한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이렇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모니터가 앞에 뭔가 화면이나 대본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대학 교수님들 보면 매일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에 몇 달은 수도권에 있고 이런 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사도 좀 했습니다만 10년 넘게 이렇게 1년에 몇 달은 수도권, 1년에 몇 달은 지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